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석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석태의 엄마를 위한 영어 시간입니다. 예. 우리 어머니들께서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영어를 가르쳐 줄 때 도움을 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를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고요. 한 시간 시간이 거듭되면서 여러분이 영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자신의 영어 실력도 좀 높이면 좋겠다는 의욕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양승현님, 조경희님 어서 들어오세요. 네. 들으시면서 질문하실 것은 또 질문을 지적해 보시고 그러면 제가 또 적절한 대답을 해드리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영어로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글을 쓴다는 것, 이것처럼 또 어렵고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말로 된 우리 글을 쓰는 것도 참 힘든데, 네, 어서 들어오세요. 김혜니님. 예, 반갑습니다. 영어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A4 용지 한 장을 내밀면서 당신의 소개를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말로 하면은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갈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 글로 쓴다 하면은 참 그것처럼 어렵고 힘든 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글을 쓰는 기회를 준다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죠? 영어로 글을 쓴다는 건 말이에요. 글을 쓰게끔 자극을 주고 또 정확하게 쓰게끔 도와주고 그러면 이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글을 쓸 때 그 중요성, 글을 쓰려고 할 때 효과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글쓰기가 주는 효과는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게 한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을 할 때는 생각을 하면서 말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생각할 여유가 없이 말을 막 하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받아서 왔다 갔다 이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말이라면 글을 쓸 때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에 대해서 뒤돌아보게 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아이들이 생각을 별로 하지 않다가 글을 쓴다 하면은 어쨌든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글쓰기와 영어를 연관지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영어로 글 쓰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글쓰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은 영어에서 말이에요.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 예, 영어 배우고 싶으시죠? 바로 이번 시간에 영어로 글 쓰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기른다. 우리말 글쓰기에서 나오는 말하고 영어 글쓰기에서 나오는 말하고 똑같아요. 글쓰기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글쓰기가 주는 효과를 말씀드린 다음에 바로 영어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영어 글쓰기 효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창의적인 사고를 기른다. 내가 글을 쓰려면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게 글쓰기고요. 글을 남하고 좀 다른 생각과 다른 사고로 멋지게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게 됩니다. 제가 영어 문장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게 되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그러면 영어로 글 쓸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그냥 일기를 쓴다거나 친구하고 채팅을 할 때 있죠. 영어로 채팅할 때 내가 말하는 그대로를 쓸 수 있어요. 그대로. 그것은 구어체를 그냥 글 속에서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경우죠. 나 혼자 읽는 글을 쓸 때. 물론 일기를 쓸 때도 문어체를 잘 섞어서 쓰면은 굉장히 멋진 일기가 되겠습니다만 일기는 자기가 원래 혼자 읽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구어체로 막 써내려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죠. 친구하고 가벼운 채팅을 하는데 문어체로 막 쓰면은 친구가 기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말하듯이 툭툭 던지는 게 바로 채팅할 때 쓰는 영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말과 글은 다르다.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예문을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두 번째, 문장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영어 문장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어 문장은 미국 사람들 것이고 영국 사람들 원어민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원어민들도 심지어는 문장을 자기가 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존재하는 문장을 말하고 쓰는 거. 그죠? 이게 바로 문장인데 우리가 단어를 배우고 문법을 배워서 우리 마음대로 문장을 막 써내려가는 것은 이건 아니다. 문장은 원래 있는 문장을 쓰는데 그 문장들을 잘 조합을 해서 쓰면은요, 스토리가 나오죠. 그 스토리는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 이야기는 창의적인데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문장은 원래 미국 사람, 원래 원어민들이 쓰는, 원래 영국인들이 쓰는 그런 문장이어야 한다. 내가 엉터리로 만든 문장이 아니고 원래 그들이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문장을 가지고 스토리, 이야기를 내가 창의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영어로 글 쓸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대전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원래 에세이 쓴다고 우리 말하잖아요. 아이들이 글 쓰는 것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한 장의 에세이를 쓰고 몇 페이지의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말과 글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영어 문장을 제가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죠. 네. 이거 보세요. 말할 때 나는 역사와 과학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기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역사와 과학에 관심이 있어.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야 할 상황이 존재하죠. 그죠? 이런 상황이 존재해요. 근데 말과 글은 다르다. 맞아요. 구별하기 정말 어려운 게 말과 글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관심이 있다고 할 때, 그렇죠. I'm interested. 이 말을 쓰죠. 제가 영어로 어차피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같이 문장들 따라 하세요. I'm interested. 따라해 보시면 재밌어요. 재밌어요. I'm interested. I am interested가 I'm interested.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I am interested가 I'm interested. 말할 때는 그래요. 말할 때는 비동사가 별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축약을 시키는 거거든요. I'm interested. 나 관심 있어. 그러면 관심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딘가 그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뭐가 관심 있는가 들여다보면 in이 나와요. I'm interested in history and science. 그죠? 나는 역사와 과학에 관심이 있다. I'm interested in history and science. 그러면요. 나는 스포츠에 관심이 많지. 나 스포츠에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하겠어요? 글 쓸 때 I를 쓰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먼저 해보시자고요. 나는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 I'm interested in sports. 그렇죠? 뒤에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관심이 없다고 할 땐 또 어떻게 해요? I interested in sports가 아니고요. I am interested in sports. sports라고 쓰는 것은 복수. 여러 스포츠를 다 총괄해서 말하기 때문에 sports라고 하고요. 그냥 스포츠 하나만 말할 때는 지금 적으신 것처럼 sport라고 쓰게 됩니다. 자, 나는 스포츠에 관심 전혀 없다고 하면 I'm not interested in sports. 이렇게 하게 되죠. I'm not interested in sports. 자, 이렇게 말할 때
I'm interested in history and science를 쓰게 되는데 이것을 과연 글 속에서 쓰면은 안 되느냐? 아니에요. 안 되는 거는 절대 없어요. I'm interested in history and science를 글에서 쓰면 안 됩니까? 내 소개를 쓸 때 쓰면 안 됩니까? 돼요.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원래가 구어체의 느낌이기 때문에 말이 좀 좋게 말하면 경쾌한 거고요. 그리고 좀 안 좋게 말하면 좀 가벼운 거예요. 글은 글다운 묵직함이 있어야 되는데 글이 너무 가볍다.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사실 우리말로도 어떤 글이 가벼운 거고 어떤 글이 무거운 거고 구별하기가 참 힘든데 누가 봐도 이건 말할 때 쓰는 어투야. 그것을 글 속에 써놓은 경우라면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아마 문장을 직접 보시면 우리말로 된 것도 문장을 직접 보시면 이렇게 쓰니까 좀 이상하구나. 그죠? 자, 느낌 말고 틀린 건가요? 원어민들이 이상하다고 느끼나요? 아니요. 이상하다고 전혀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글이 너무 가볍게 나가면 글답지 않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틀린 거 전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말과 글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글다운 글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쓰는가? 이런 설명을 잘 일단 들어보세요. 글다운 글을 쓰려면 my interest, 여기서는요, interest가 명사예요. 명사. 나의 관심은 lies, lie는요, 어디에 놓여 있다는 말이에요. 놓여 있다. 그죠? 어디에 놓여 있다. My interest, 나의 관심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어디 안에, in history and science, 역사와 과학에 놓여 있다. 야,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글에 쓰인 이 문장을 말로 하면 안 됩니까? 말로 해도 돼요. 자, 그런데 글에 쓰이는 이런 문장을 말로 할 때 느낌은요, 좀 무겁다. 말을 좀 진지하게 한다. 말을 좀 점잖게 한다. 7살짜리가 이렇게 말하면 옆에서 웃어요. 쟤 좀 봐라.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니?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말 할 때 말을 어른처럼 하는 아들 있죠? 그런 애들 보면 우리 막 웃잖아요. 야, 정말 저 아이는 대단하다. 어떻게 어른처럼 말을 하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My interest lies in history and science. 보통 구어체에서는 I'm interested in science, I'm interested in history 이렇게 말할 것을 갑자기 말하다가 my interest, 나의 관심은요, 역사와 과학에 놓여 있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란다는 거죠. My interest lies in history and science. 가만히 봐요. 말은 I가 주어로 나왔잖아요. 보통 말할 때는 내 중심으로 막 말해요. 말할 때는 그냥 나를 내세워서 막 말을 하게 돼요. 우리의 습관이에요. 나는 그런데, 난 그랬는데, 나 뭐 하는데. 나를 보통 중심으로 해서 말을 하게 돼요. 사람이 보통 주어로 나와서 말이 꾸며져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 너, 그 사람, 그녀 이렇게 해서 그냥 사람이 주어로 나와서 계속 네, 정민구 의원님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자, 그런데 글을 쓰다 보면은 나를 자꾸 내세워서 말을 사람을 주어로 자꾸 내세우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 어떤 분위기, 어떤 사물을 앞에 내세워서 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경우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주로 말할 때는 사람. 주로 글 속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글다운 글은 사람을 주어로 할 상황에서도 이렇게 사물, 상태, 나의 관심을 주어로 한단 말이에요. My interest lies in history and science. 그렇다면은 이런 단어들 interested, 형용사, interest, 명사 이런 단어들의 느낌과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죠? 자, 여기서 뭐 모든 게 다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서 말과 글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